7시로 잡아야 8시까지는 안 가요. 네. 덥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상담이론 나오죠. 솔직히 얘는 쉽죠. 상담이론은. 기억이 안 나요. 쉣. 이거 아닌데. 상담이론은 얘는 너네 풀어봤잖아. 읽어오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이거 학교에서 이거 6월 달에 안 풀어봐. 지난주에 풀었잖아. 뭘 오래돼. 안 풀어봐. 안 풀었다고? 시험 봤잖아 이거 학교에서. 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잤어요 레전드. 나 문제만 읽어. 문제. 뭐 화이팅 하시고요. 예. 일단은 얘는요 쉬워요. 이거는 그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 기억나. 이거 무슨 지문이에요? 이거 철학 지문 쪽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인간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실 욕구 안에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인간의 그 심리를 막 연구를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구들이 있대요? 여기에 현실 요법에 생존 욕구, 사랑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사람마다 다 분배가 다르다는 거야. 너네는 어떤 욕구가 더 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니들은요 그냥 자유의 욕구와 즐거움의 욕구밖에 없어요. 즐거움의 사랑의 욕구, 생존의 욕구, 힘의 욕구가 없어요. 일단은 그냥 쳐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안 되고 힘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비문학입니다. 보자. 자,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무슨 요법? 아, 쉣! 잠깐만, 햇빛. 딱 여기네. 와, 선생님 햇빛이 선생님 좋아하나 봐요. 난 싫은데. 어우, 쉣! 야, 너무 밝아. 현실 요법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실 욕구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이론은 뭐다? 개인의 모든 행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현실 요법의 정의죠. 현실 요법 정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야? 문제 해결 방법인데. 근데 이거 정의라고 할 수가 있나? 그냥 현실 요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 같은데? 정의라고 하지 맙시다. 정의라고 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왜? 현실 요법이란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냥 현실 요법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현실 요법 뭐 견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현실 요법이란 건 이렇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타협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현실 요법에 있는 그 5가지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거 설명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고. 어디 갔어? 자, 그래서 뭐랍니까? 5가지 기본 욕구 중 첫째는 무슨 욕구? 생존의 욕구예요. 생존의 욕구는 그 말 그대로 뭐 하는 욕구일까요? 생존하는데 필요한 거죠. 우리 다 살고 싶죠? 생존의 욕구가 있으니까 너네 배고프면 뭐해요? 먹고, 뭐 졸리면 자고, 마려우면 싸고 다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래요. 왜? 규칙 안 지킬 거야? 그럼 그냥 아무나 찔러도 되겠네 막. 그럼 나도 수심 당할 수도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키고요. 또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모으는 욕구기도 한 거죠. 다 생존에 관련된 거죠. 이 욕구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이 들면 아저씨들이 몸에 좋다는 거 졸라 찾아다니죠. 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생존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 몸에 좋다고 하면 그거 멸종위기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둘째는 뭐예요?
사랑의 욕구다. 너네도 사랑의 욕구가 있나요?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아는 희소는요, 3월달에 사랑의 욕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고치를 찍었었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욕구다? 이거는 사랑하고 남으며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였지만, 욕구는 욕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 합니다. 왜? 본인은 이 욕구가 강한데 그 상대방이 사랑의 욕구가 낮다면 힘들죠. 아니 왜 저를 왜? 왜? 아, 그냥 마땅히 딱 보이는 게 너라서요. 왜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 쪽을 하는 거죠. 관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뭐죠? 힘의 욕구입니다. 힘의 욕구가 센 새끼가 상대평가에서 살아남아요. 아, 햇빛 와 이라노? 여기를 못 가겠어. 너무 밝아요. 아니 이거 좀 왜 여기는 커튼을 거시게 해줬지? 노트북 때문에 안 보여요. 저도요. 힘의 욕구다. 힘의 욕구는 무슨 욕구래요? 경쟁하여 성취하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욕구가 강한 새끼들은 어떻게든 공부하고 어떻게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저 새끼가 나보다 1점 넘네? 그럼 나는 더 공부해. 어떻게든 그냥 여기에 몰빵 치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의 욕구가 너무 센 애들이 뭐야? 승부욕이 강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는 거 못 이기고.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하면 뭐래요? 성공감은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주장이 오지게 강합니다. 왜? 힘과 힘 대결이잖아요.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다. 그 다음에 넷째는 자유의 욕구죠.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 욕구가 졸라게 커집니다. 부모님의 둥지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을 치는데 돈도 못 버는 새끼들이 반항만 뒤지게 하고 용돈 줄인다고 하면은 나 안 왔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런 개소리만 짓거리고. 한 번씩 해봤죠? 나도 해봤거든요. 그거 골프 치러 맞았어요. 으자. 자유욕구는 뭔가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자퇴한다고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아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오면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 집 나가고 싶다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상대방이 뭐 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라, 내비두는 거죠. 왜? 자기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관대해요. 그게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아이네요. 그럼 사랑의 욕구와 자유의 욕구가 살짝은 상충될 수도 있겠죠. 사랑의 욕구가 너무 강하면은 너 왜 나 안 사랑해? 막 잡는 거고, 자유의 욕구가 너무 강하면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운 거야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래요? 그렇죠. 즐거움의 욕구죠. 아우씨. 너무 밝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 욕구가 너무 강하면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잘 웃고 긍정적이랍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게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강하면 공부 못해요. 왜? 이게 재밌네. 금방 질려. 저거 뭐지? 그냥 강아지야, 강아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했죠? 1문단에서. 이 5개의 욕구를 우리가 적절하게 배치하고, 너무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죠. 뭐 하나의 욕구를 뭐 이렇게 낮추고 이걸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대요.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근데. 그래서 이 현실요법에서 이 5가지의 욕구들을 어떻게 한다?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서 행동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대요. 흰색 어딨니? 이게 뭐야? 문제 발생 이유죠. 근데 해결 방법은 아까 1문단에서 미리 얘기했어요. 타협을 하면 된답니다. 말이 쉽지, 씨. 현실요법은 우선 내담자가 뭐냐면요, 이게 상담 이론이다 보니까 상담 받는 사람, 내담자. 그래서 상담 받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소를 딱 불러가지고 앉혀. 그래서 희소야, 너는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행동하니? 어떤 상황일 때 넌 어떻게 할 거니? 물어봐. 그러면 얘는 얘는 사랑의 욕구가 높구나, 힘의 욕구가 높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면서 걔한테 이제 뭐 하는 거야? 들여다볼수록 있도록 한다. 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래요? 약한 욕구를 북돋아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하여 선택하도록 이끄는 거죠. 너 사랑 욕구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 욕구를 조금 늘려주는 거죠. 올가매는 게 그게 다 아니다. 라면서. 그래서 이거 과정이거든요. 여기까지. 저기 단계를 밟는다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이게 1. 그 다음에 약한 욕구를 올려주고 강한 욕구는 내려주고. 그래서 요게 해결 과정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사례라서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딱히 왜냐면 그냥 읽었을 때 예를 들어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한대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아 근데 나 해야 돼. 나 할 거 졸라 많은데 얘가 하는 거를 거절을 해 못해? 못해. 왜? 내가 이거 거절했다가 얘가 개새끼야 라고 할까봐. 그래서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이 새끼는 뭐가 문제야? 힘의 욕구가 약하니까 아 뭐 얘 거 부탁 받아주고 나는 뭐 하면 되지? 뭐 이번 시험 조지면 되지. 딱히 거기에 생각이 없는 거야. 얘는 왜? 성공 그거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현실요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의 욕구를 높여줘야죠. 어떤 방법에서든. 그래서 그걸 북돋아서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자유욕구와 힘의 욕구가 모두 강한 사람은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례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는 내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럴 땐 이러고 이렇게 이렇구나. 이 사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욕구 두 개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한다? 약한 거는 올려주고 구린 건 아예 높은 거는 낮춘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티귿 타협.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타인의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아요. 왜? 오로지 나의 욕구를 타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뭐다? 충족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요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조절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해주는 사람도 이렇게 도와줄 뿐이지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타협하게 하는 거. 왜? 네가 선택한 거? 네가 다시 조절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현실요법은 상담 분야에 호응을 얻어서 심리상담에 졸라리 쓰이고 있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자. 그래서 일단은 사이클론이라는 거를 좀, 소용돌이가 사이클론이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거 한번 본 적 있죠? 네. 물이요. 이렇게 돌잖아요. 뱅글뱅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빨라요? 여기 부분이 빨라요? 안에. 그렇죠.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할게요. 그러면 봐봐. 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는 더 느려지죠. 그렇죠. 이 기본적인 거는 알죠. 이거는 사람 새끼라면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구에서 멀리 있으면 빨려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수렴한다. 점점 더 멀면 여기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다가 얘가 점점 스멀 가도록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거를 이제 과학 개념으로 얘기하면 원운동을 하는 물체예요. 이동거리. 원운동하는 거죠. 즉 호의 길이. 호가 뭐예요? 호의 길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호. 원에 둘래. 벌써 맛이 갔어요?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 속도라고 한다.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 A 부분 있죠? 이 A 부분에서 원주 속도는 어떻다? 최대 원주 속도죠. 여기서 제일 빨리 돌잖아. 뿌르륵 하고 돌잖아. 미친 듯이. 그럼 여기서의 왜 원주 속도는 점점 멀어질수록 그렇죠. 원주 속도는 0에 가까워진다. 너네 수렴이라고 하면 알아듣나? 0으로 수렴한다? 네. 응. 수학 거기까지 가나? 네? 수렴 발산 이런 거 배웠어요? 수렴 발산? 아직인가? 발산연정계. 에? 발산연정계 있잖아요. 다학 때 배우는 거. 몰라. 내가 안 배웠나 봐. 그럼 어쨌든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은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발산한다는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0에 가까워진다. 0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려야 될걸? 그래서 이 소용돌이의 이름이 뭐다? 이 소용돌이의 이름이 자유소용돌이다. 그래서 자유소용돌이. 그래서 이 자유소용돌이를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이거를 돌려서 옆에서 본 거를 해줄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나도 한숨 나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죠. 이걸 위에서 본 거고 이걸 옆에서 본 거죠. 이해되죠? 이걸 왜 그렸냐? 저기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못 그려요 이거? 이거 못 그려요 이렇게? 못 그려요? 그거 이상하긴 하고. 너무 있어? 왜 작다? 이걸 왜 못 그리지? 지금 둘 다 자유소용돌이입니다. 이거 자유소용돌이 발음 존나 힘드네 이거. 이거 둘 다 자유 소용돌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소용돌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수구도로 들어간 물의 체는요.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아 운동을 유지한대요. 즉 뭐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로 들어간 애는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중력의 영향으로 연기 방향. 배수구 생각해봐. 요 가운데로 들어간 물체 어떻게 돼? 돌돌돌 돌아요. 돌아서 부르륵 내려가잖아. 그 자유낙하한다고요. 우르륵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자유낙하요. 왜? 그럼 부자유낙하야? 그냥 으아 하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돌면서. 그래서 자유소용돌이는 물체가 어떻게 된다? 가운데로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가운데로 가면서 이게 떨어진다. 어쨌든 밑으로 올라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오케이? 그럼 이제 자유소용돌이는 알았어요. 왜? 배수구는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밑에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소용돌이가 나올까요? 강제 소용돌이. 그렇죠. 왜? 니들 컵에 우유 타고 제티 탈 때 어떻게 해? 존나 돌리잖아. 그 소용돌이도 있잖아요. 밑에가 막혀 있는 경우. 낙하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강제. 네, 그걸 강제 소용돌이. 왜? 네가 존나 강제로 휘저으니까. 그럼 이거 지워도 돼요? 왜? 나 강제 소용돌이 또 그려야 돼요. 네. 힛. 그래서 이제 뭘 그릴 거다? 강제 소용돌이를 그릴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와 달리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쨌든 돌릴 겁니다. 컵에 있는 거를.
졸라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 등이 작용해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수를 컵 중앙에 오히려 쏙 들어가죠. 컵을 졸라 이렇게 휘저으면 오히려 컵 안쪽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오히려 컵 안쪽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컵 바깥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컵이에요. 하얀색은 컵입니다. 아, 이거 요렇게 그리지 말자. 요거 먼저 그리지 말고. 자,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본 건데요. 이게 골 때리는 게 강제 소용돌이는 여기 속도보다 여기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오히려 막 넘치려고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컵을 막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본 거는요. 어떻게 되냐? 이거 그리기 졸라 어려운데. 저거 먼저 그리고 밖에 가자. 이렇게 돼요. 오, 저게 뭐예요? 강제 소용돌이요.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가. 여기까지 똑같아.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모비우스. 그러면서 왜? 속도가요. 여기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여기도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얘는 자유낙하를 할 수 있어 없어? 중력이 끌어당기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가운데 속도가요 없어요. 태풍의 눈이라고 알아요? 네. 태풍의 눈은요 바람이 졸라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걔가 강제 소용돌이에요. 오히려 가운데가 속도가 없어요. 으짜 아우. 그래서 봐봐. 그래서 졸라 돌리다가 어느 순간 뭐야?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가 똑같아졌대요. 뭐 그렇대요. 각속도 똑같아져? 마치 팽이가 돌듯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그런 거 알죠? 막 돌리다가 딱 숟가락 딱 빼면 어느 순간 막 돌리다가 그냥 숟가락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 돌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돌잖냐?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빵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거의 고정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거 있잖아요. 저거 돌리는 거 뭐냐 빨대 같은 걸로 막 돌리다가 빨대를 진짜 정 가운데 딱 놓으면 빨대 가만히 있어요. 서 있어요. 빨대는 속도가 없으니까 서 있는 거죠. 근데 빨대가 겉으로 돌아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원주 속도가 존나 빠르니까 컵에 있는 물을 휘저을 때 컵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게 빨라요? 가운데가 빨라요? 경계선. 경계선에 있는 게 컵 여기가 졸라 빠르잖아요. 제티 타면은 제티 알갱이들 여기에 뭉쳐있잖아. 여기에 있는 것들은 막 휘도르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어디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여기가 원주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A쪽 정 가운데는 오히려 원주 속도가 0에 가까워요. 됐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봐.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한다. 그게 여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얘가 갈 데가 더 없으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이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중력이 끌어당겨 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뽀르륵 도는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가 계속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게 네가 뭐 하는 거야? 네가 돌리는 힘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여기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이해 잘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한다? 바로 성희쌤 불러가지고 메타작 시킬 거예요. 성희쌤을 메타작 할 겁니다. 너 성희쌤한테 듣는 사람. 애들이 그래프도 못 보는데 뭐 가르치신 겁니까? 이러고 엎드리세요. 이러고 때릴 거야. 이건 X5. 좋은데? 좋은데? 자, 졸라 푸시네 진짜. 큰일 났네. 그럼 봅시다.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 숟가락을 쏠랑 빼면은 어떤 게 일어난대요?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 근데 문제는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대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거죠. 컵 안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나도 여기서 살짝 정신이 나갈 뻔했거든요. 여기 돌잖아. 여기는 뭐요? 여기는 뭐가 생긴다? 강제 소용돌이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가만히 냅두고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긴대요. 왜 몰라. 왜 생기는지를 얘기를 안 해줬다니까 이 새끼가. 난 국어 선생이에요. 물리 선생이 아니라. 나도 왜? 근데 왜를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무시하고 해요.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착해 빠진 눈 하지 말랬지 내가. 앞에 설명할 때 어떤 누나라 했어? 어떤 누나라고 했어? 싸가지 없는 누나라고 했죠. 막 이렇게. 그렇지. 이러고 하라고 어떻게든 씨발 자지 말라고! 여기는 이제 주변에는 이제 자유가 생긴대요. 이렇게 생긴 거를 뭐래요? 랭킨의 조합. 뭔 개소리인가 싶어요. 뭐 씨발 소용돌이를 조합하고 지랄이야. 내가 조합 소용돌이 뭔지 몰라서 쳐봤거든요. 디아블로 조합 소용돌이 바바리아 막 이딴 거 나와요. 스킬 테크트리 나와. 몰라. 구글에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숟가락 빼고 관찰하면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 주변에는 이런 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답니다.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는 뭐다? 강제 소용돌이와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 게요. 자, 반지름이 여기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갈수록 반지름은 뭐예요? 0인 거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란 소리죠. 여기가. 자, 원의 중심일 때요. 원주 속도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누구 그래프예요?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원주 속도가 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뭡니까? 강제 소용돌이의 자유 소용돌이에요. 강제. 그쵸, 강제 소용돌이. 자유 소용돌이는 원의 중심일수록 원주 속도가 제일 빨라져요. 크다고 했죠. 작아? 작아? 다가 빠른 거. 원주 속도. 그 도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원의 중심일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뭡니까? 자유 소용돌이죠. 그래프 볼 줄 알죠? 그래프 볼 줄 알죠? 근데 이 퍼킹 조합 소용돌이는 어떻게 나온대요? 반반이래요. 조합 소용돌이는 요렇게입니다. 약간 절대감. 조합 소용돌이는 이거래요. 얘기를 들어봅시다. 왜? 이는 전체를 강제로 훼손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제티 타던 숟가락을 뽁 뺐어요. 빼니까 어때?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뭐예요?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속도는 유지해요. 근데 돌던 힘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주변에 있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속도는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속도는 유지되고 얘는 떨어져. 그러면 얘랑 속도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는 빠른데 여기가 더 약해. 그러니까 자유소용돌이가 생기는 거다. 네? 애초에 강제성들은 가운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근데 더 커져? 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진짜 마이너스. 뭐 그러면서 이제 요 주변에 있는 속도보다 겉에 있는 게 맞아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자유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멀리 있는, 반지름이 멀리 있는 애가 더 어떻게 되니까? 속도가 낮은 애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해괴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가? 이건 이제 과학쌤을 불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얘가 알려준 게 그게 끝이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떨어졌고 중심에서는 속도가 유지된 상태의 소용돌이래요. 그래서 이게 조합 소용돌이 개념. 바깥쪽은 속도가 떨어지고 중심은 유지가 되는 소용돌이가 조합 소용돌이이다. 그래서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제일 최소죠. 중심에서는 0이에요. 아까 아까 나한테 설명했던 거 중심 0이라며요. 네, 중심 0이에요. 중심은 0인데 갈수록 속도가 있죠. 근데 끝부분에는 어때요? 끝부분도 속도가 떨어져서 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 부분이 속도가 제일 높은 거죠. 여기가 중간 부분이 속도가 더 높은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함? 이해함? 그래프 봐봐. 조합 소용돌이는 다시 자, 조합 소용돌이는 힐 돌죠. 돌아. 가운데는 어떤 속도가 빵임. 근데 멀수록 제일 높았죠. 근데 이제 졌던 힘이 없어졌으니까 요 멀리 있는 애들도 속도가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갈수록. 근데 요 중심부의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 중심일 때가 속도가 제일 높고 멀수록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자유소용돌이도 아니고 강제소용돌이도 아닌 이상한 새끼가 됐다. 그게 무슨 소용돌이다? 조합 소용돌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합 소용돌이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 최소 여기, 그리고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에서 최대. 왜? 여기가 만나는 지점. 강제 소용돌이랑 자유 소용돌이 만나는 지점 있죠? 이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점이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 대문자 A라고 할까? 여기 이제 그래프의 A죠. 그래서 이 조합 소용돌이의 예시로는 태풍의 소용돌이를 예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풍은 그렇죠. 태풍이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깥쪽. 아니요. 가운데. 아니요. 제일 위험한 거. 내극 쪽. 아니요. 중간이에요. 중간. 가운데. 한반도예요.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와 맨 끝에 사이? 태풍이 여기 있어요. 그 태풍이요. 이따시만 해. 이따시만 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위험해요? 중간. 네, 왜? 태풍은 조합 소용돌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서울은 그나마 덜. 울릉도, 제주도, 강원도도 괜찮아. 비만 올 뿐이지. 여기는 개박살 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가까울수록 또 괜찮고. 이거 봐. 이러니까요. 오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냐고? 우리 7시 전에 가야지. 가야지. 어허.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이걸로 뭘로 만들었어요, 미친놈들이?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이런 거를 분체 분리기라고 한답니다. 네.
네. 기계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을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래요. 왜? 이렇게 막 돌리니까 뭐해? 막 돌리면은 무거운 거는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가벼운 것들은 옆으로 쫙 퍼지겠죠. 그렇게 이제 분리를 시킨대요. 원심 분리기잖아요, 그게. 너를 놓고 원심 분리기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살과 뼈, 근육은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피랑 액체류들은 다 겉에 이렇게 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이 미친놈들이. 아이스. 이 공기 흐름이 기상현상 사이의 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도 하는데 그 예로 버킹 사이클론 청소기를 만들었다고. 사이클론 청소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원통 아래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원통 뭐고 원추 뭡니까? 자, 내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뽁, 뽁. 여기가 뭐야? 원통.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원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dirty라고 써있죠. 더트? Y 어디 갔어? 뭐 어쨌든 더러운 새끼들은 버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혼합물 통이거든요. 너네 문제는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네. 있죠? 네. 이거예요. 내부 중앙에는 작은 원통이 4통이 있다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4통이 여기 있거든요. 너네도 기다란 통 하나 있는 거 보여요? 네. 기다란 거? 그게 이제 4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사이클론 청소기에 뭐라 말해야 돼? 사이클론 청소기의 원리가, 자, 들어온 공기 여기서 빨아들여요. 빨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빠바바바바박 하죠. 근데 내려가요. 내려가려면 무슨 소용돌이가 생겨야 되죠? 내려가려면 자유소용돌이. 자유소용돌이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온 애들은 내려요.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거 밑으로 갔으니까 요 4통으로 뭐가 나와? 강지소용. 클린해요. 깨끗한 바람이 이제 요 4통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뭐다? 들어온 것만 여기 혼합물 통에다가 모으는 게 이제 기본 원리래요. 거기서 이게 원통에다 원추 모양으로 되는 게 뭐예요? 가벼운 먼지들도 여기에 다 이게 박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요.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 혼합물을 함유하면 공기를 원통 가장자리에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러내려 보내면, 보이죠? 이거 여기가 이제 여기죠. 들어와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내려 보내죠.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하여 떨어져 바닥에 쌓인다. 그렇죠? 여기 막 부상탕 하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든대요. 여기로 향할수록 뭐야? 자유소용돌이입니다. 근데 이 강제소용돌이 원추부 아래쪽에는요, 이 강해진 여기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은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뭐가 생긴대요? 강제소용돌이가 또 생긴답니다. 강제소용돌이. 그럼 봐봐. 자유소용돌이는 내려가죠. 근데 강제소용돌이는 어때요? 가운데가 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왜? 이제 여기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이제 다 자유 낙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제소용돌이고요.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는 자유소용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겠죠? 왜? 강제소용돌이는요, 가운데가 속도가 빨라요? 끝에가 속도가 더 빨라요? 끝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못 나오게 여기 이렇게 막은 겁니다. 먼지가 위로 못 올라오도록. 그래서 그따구로 생긴 거예요, 혼합물통이.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 반식의 방향으로 돌면 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공기는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공기가 나가는 원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통으로는 나간다. 결국 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공기는 어떤 공기? 깨끗한 공기일 수밖에 없다. 왜? 들어온 거는 여기 벽면에 이렇게 막 쌓여 있을 거니까. 벽면에 이렇게 막 쌓이니까요. 이해됐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떤, 뭐야 이거? 끝났네? 끝났어요. 문제 풀어보세요. 얘들아, 걱정 마라.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때 나 잘하겠지? 그 다음에 고3 때는, 어디 대학 가지? 그 다음에 대학 때는 뭐 먹고 살지? 그러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씨발, 30 되면 어떡하지? 집은 언제 사지? 차는 언제 사지? 독립은 언제 하지? 다 하더라. 다 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딱히 막, 어떡하지? 지금 그 걱정하기보다는 알아서 다 되니까요. 지금 하는 것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알아서 다 돼요, 진짜. 내가 20살 때면 뭐 하지? 20살 때 이제 5년 뒤엔 뭐 하지? 25살 때 이제 30살에 뭐 하지 했거든요? 다 잘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주변 애들도 다 알아서 밥벌이 하고 다 잘 먹고 살고. 존망한 애는 없어요. 왜냐? 다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이제 끝장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네 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매사에. 걱정만 하다가는요, 지금 하는 거를 못하니까 일단 지금 하는 거나 잘 하자고. 보자.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나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모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한 이론이 뭐다? 공공선택 이론이다. 공공선택 이론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 투표제를 알아볼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제는 알죠? 단순 과반수제는 뭡니까? 반 이상. 그렇죠? 야, 집에 갈까? 손? 해서 과반수 넘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집으로 꺼지는 겁니다. 그게 단순 과반수제예요. 딱히 이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차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다. 이건 다 알죠? 그것도 딱히 뭐 안 할게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라고 하면 이제 뒤에 뭐 나와? 문제집이 나오겠죠. 각 투표의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이게 뭐야? 단점 1. 장단점을 싹 정리를 때리면 됩니다. 이게 장점이죠. 여기가. 단점은, 문제는 봐봐. 집에 가고 싶은 사람하고 손을 들었어. 하지만 손을 들었을 때 난 5만큼 가고 싶은데, 난 1만큼 가고 싶은데, 난 3만큼 가고 싶은데 이거에 돼, 안 돼? 안 된다. 그것도 두 번째는 뭐야?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새끼들도 어떻게 돼요?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에게 침해되죠. 공부하고 싶은 애도 강제로 집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단점 2.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하게 얘기하는 거,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점 3이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뭘 몰라요?
이게 뭔데? 투표의 역설 현상을 또 몰라요. 그래서 우리 투표의 역설 현상까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의 역설 현상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밑에 옆에 계속 읽어보면 예를 들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투표의 역설 현상의 예시를 들어줄 겁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우와, 우와, 우와. 자,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세 사람이에요. 갑, 을, 병 3명이 있는데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 중 하나를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선택지도 몇 개예요? 3개. 3개예요. 자, 골 때리죠. 왜? 선택하라고 했는데 표와 같대요. 표 밑에 보이시죠? 갑은 1순위가 뭐예요? 병원. 그렇죠. 얘는 병원이 좋아요. 을은요? 학교. 학교가 좋아요. 병은요? 경찰서. 경찰서가 좋아요. 자, 병원 지을 사람, 자, 손 드세요. 1명. 학교요, 을 1명. 경찰서요, 병 1명. 결판 나, 안 나? 안 나요.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두 대안을 선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결정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야야야, 그러면은 이러면 결판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자?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병원과 학교로 하겠습니다. 자, 병원, 학교, 손 해가지고 이제 뭐 병원하고 학교가 돼요. 병원이랑 해가지고 뭐 병원 둘, 학교 어떻게 돼요? 1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 학교랑 경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야? 학교랑 경찰서 했더니 이번에는 학교가 이겨요. 학교 2, 뭐 경찰서 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병원, 학교 했으니까 당연히 병원 이기죠. 그럼 여기에 경찰서랑 학교 했으면 경찰서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 얘기했을 때 과반수가 계속 달라지니까 결과까지 어떻게 한다?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무슨 현상? 투표의 역설 현상이다. 그래서 요거 이게 정교된? 그래서 뭐 이건 아까 그거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예요? 무슨 다수결제? 최적 다수결제래요. 이것도 다수결제인데 이건 뭐냐? 심지어 또 여기에 A라고 딱 괄호까지 되어 있죠? 이걸로 문제 나온다는 소리겠지. 자,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비용까지 얘는 따져주는 거죠.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고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총 비용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을 어떻게 구한대요? 이때 총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랍니다. 총 비용 붙이나? 의사 결정 비용에다가 뭐 한 거입니까? 더하기 외부 비용을 더한 거죠. 의사결정 비용은 뭐예요?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의사결정 비용이 뭔지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인데 이건 뭐예요?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 즉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려면 뭐 하면 됩니까? 시작부터 찬성이 100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비용은 뭐예요?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그래서 얘는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답니다. 왜? 외부 비용은 즉 뭐야? 반대 사람들이 느끼는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성이 100% 나오면은 외부 비용은 나와 안 나와? 빵인 거예요. 왜?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 된다고 하죠. 됐나요? 그래서 또 뭐라고 또 뭐 나오죠?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으쌰. 그래서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보면은요,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니까 이 흰색 선, 흰색 선 말고 파란색 선으로 할까요? 이 파란색 선은 뭔가요? 의사결정 비용이죠. 그 다음에 외부 비용은요, 어떻게 돼요? 외부 비용 곡선은 오히려 내려가죠. 왜? 찬성 투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 겁니까? 외부 비용은 오히려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 두 곡선을 합한 총 비용 곡선은 이겁니다. 노란색이 외부 비용. 자, 의사결정 비용 곡선.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겠죠? 만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최적 다수 결제, 최적 다수 지점이라고 나오네요.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 거시기 뭐냐 몇 번에 나와 있어요? 4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최적 다수 지점하고 가까이 나오게끔 총비용 곡선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00% 이렇게 똑같으면은 제일 좋지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U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이게 1, 2, 3일 때 어느 안건을 해야 돼요? 1, 2, 3 중에 어느 안건을 선택해야 최적 다수죠? 3번을 선택해야죠. 왜? 이 최적 다수 지점하고 가까워야만 비용이 제일 낮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총 비용이 제일 낮아요. 됐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장점은 뭡니까? 이 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루며 명쾌하게 산정.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베스트예요. 아, 비용도 줄고 아주 최고네. 근데 최적화의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찬성 던진 새끼들 비용 구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새끼들 또 설득해가지고 이거 찬성표로 만들어야 되잖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거시기 하자? 그럼 단순 과반수 국어 해버리자.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넘겨도 됨? 그 다음에 무슨 투표제 나옴? 이거 더러워 죽겠네. 야, 바꿔. 점수 투표제는 어떻게 나온 거래요? 각 투표자입니다. 각 투표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각각 너희들한테 10점씩 줘요. 너희한테 10점씩 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의 능력치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배분해봐. 키, 외모, 지능. 배분하세요. 넌 몇 할래? 넌 몇 할래? 키에 몇?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 이 세 개가 합쳐서 10이 돼야 돼요. 3, 5, 2, 3. 키에 몇? 어떻게 생각해요? 뭐 안 줄 거야, 니는? 3만은 3. 키한 2는 넣어야 되나? 키에 2? 제일 적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키를? 나는 살아보니까요. 내 키가 한 3이고요. 지능? 지능도 빡대가리 같긴 한데. 뭐가 지? 기능 4. 지능 7. 그래서 나는 한 여기는 간 것 같거든요. A. 왜냐? 여기 씨발 이게 4였으면은 영어가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내 수능에서. 영어가 4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 키랑 지능이랑 같은 거예요? 키가 2가 그 말인즉슨 그 말인즉슨 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쪽으로. 지능이 나랑 더 키랑 지능. 4사가 얘 뭐라고요? 244. 244. 244? 여기가 244요? 네. 얘 빼고. 그 다음에 희서 니는 어떡할래? 나중에 만약에 뭐가요? 니는 한다면 어떡할래? 키에 몇 점 줄래 니는? 다시 태어난다면 저 2점이요. 키에 2 외모에 태어난다면? 7. 7 외모에 7 개물빵이네? 그 다음에 지능은? 1. 야 씨. 근데 이거 태어난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이지 않아요? 야 그냥 잘생긴 원숭이 아니냐? 아니 근데 다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래? 그 다음에 야 어떡할래? 어떡할래? 키라고. 키 1이요? 네. 아이. 왜요? 외모 9. 외모 9. 그 다음에 너 금시에 지능이 없어. 어디 돼요? 암해봐잖아 미친놈아. 지능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지. 얘가 8이고 얘가 1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하면 됩니다. 여기 다 몇이에요? 우리는 그럼 여기 5죠? 여기는요 4, 7, 8 더해봐 11, 19예요? 여기는요 6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이게 점수투표제예요. 이게 점수투표제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그래서 우리는 얼빠다. 우리는 얼빠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되죠. 그렇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죠. 희선은 얼빠구나. 승균이도 얼빠구나. 이 병신들은 공부의 뜻이 없구나. 선호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야? 젠장. 여기 장점이 1.
선호 강도가 잘 나오고요.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됩니다. 장점 2. 왜?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가영이는 갑자기 나는 존나 크고 싶어 이러고 막 여기 다 필요 없어 난 크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영이는 키가 크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의견도 반영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략적 행동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태어날 거야. 다 같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선은 뭐 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뭐 하고 싶다? 나는 무조건 얼굴이 이뻐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다른 새끼들이 키나 지능에 몰빵할 것 같으니까 막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호와 상관없이 그냥 여기다가 닥쳐 1 박아버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다.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여 투표가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 왜냐면 아까 봐봐요. 희소는 분명히 2, 7, 1을 넣었는데 갑자기 다른 새끼들이 막 여기에 높은 점수를 넣을 것 같으니까 자기 선호를 무시하고 그냥 막 전략적으로 1 박아버리고 그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게 단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엔 뭡니까 이제 전략적 행위 얘기하는데 아까 방금 내가 다 얘기해줬죠. 전략적 행위. 전략적 행위란 다른 새끼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자신의 소신이 들어간 게 아니죠. 대가리 쓴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점수 투표제에서 제일 그거다. 왜냐면 단순 과반수 할 때는 뭐 단순히 손 드는 건데 대가리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떡하자? 뭐가 있다? 모르다 투표제가 있다.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1점을 주고 합산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전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1점씩 까는 겁니다. 자, 뭐 할래? 너네가 다시 태어나면 뭘 해볼까?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 아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잠, 공부, 놀기. 근데 문제는 N개에서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왜? 원미야, 넌 어느 게 제일 우선이야? 잠이요. 잠에, 그러면 여기에 3점. 그 다음에, 왜? 3개니까 3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좋아요? 뭐 할래요? 공부요? 벌써 물음표 찍혀줘, 애들한테? 응? 그럼 놀기는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희서야, 니는 어떡할래? 저는 놀기 할래요. 놀기에 3. 그 다음에? 잠. 오, 그렇죠. 공부에 1. 실천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연이는 어떡할래? 저 공부요. 어허, 구라 같은데. 그 다음에, 잠? 놀기? 잠에 2. 위선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진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다 더해볼까? 이거 몇이야? 7. 그렇죠. 이거 7, 얘는 6, 얘는 5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잡시다. 잡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DB 누워. 이렇게 된 거죠. 놀면 뒤집니다. 제일 낮아요. 놀면 뒤집니다.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주고 싶어도. 차이가 크게 안 난단 말입니다. 1점을 주고 싶어도 못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막 10점 주고 하니까 막 일부러 막 얘 9점 몰빵하고 1 박아버렸지만. 그래서 이건 뭐야?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하죠. 그래서 이 제도화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왜? 왜냐면 이거 봐봐. 얘네는 봐봐. 1이 벌써 2개, 얘는 3이죠. 좋아, 싫어? 극단적이죠. 근데 봐봐. 얘는요. 3, 2, 2. 중도가 2이죠. 그래서 얘가 됐죠.
중간에 있는 게 선택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점이라기에는 그냥 그거죠. 특징 정도가 되겠죠. 얘는 그냥 특징. 점수태 투표자와 마찬가지로 투표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요. 얘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르다 투표제는 무엇을 보완한 거나 다름없다. 점수 투표제를 보완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끝났네요. 문제 풀어보세요.